1964년생으로 올해 나이 60이 된 방송인 백지연이 현대가와 사돈을 맺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백지연의 아들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니 놀랍다. 백지연은 90년대 워너비였는데 세월 참 빠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 신자 논란과 함께 전 남편에 대한 친권 상실 소송까지 진행하며 굵직굵직한 뉴스를 장식했던 백지연은 전성기 시절 그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모진 풍파도 많이 겪어야 했던 장본인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재벌가 자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백지연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지연은 연세대 재학 시절 174cm의 훤칠한 키와 이국적인 외모로 학교에서 연대 브룩쉴즈로 통하던 퀸카였습니다. 1980년대 브룩쉴즈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해외 스타이자 오랜 기간 책받침 여신으로 군림하며 수많은 남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장본인이죠. 백지연이 캠퍼스를 지나가면 남학생들이 짓궂게 브룩쉴즈라고 부르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고 무작정 사귀자고 대시하는 남학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이 백지연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고 하죠. 백지연은 자신의 대학 시절 인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문과대 건물까지 걸어서 30분을 가야 하는 먼 직선거리라 남들의 시선을 받는 게 쑥스럽고 곤욕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떤 남학생들이 밤에 자꾸 쫓아와서 무섭기도 했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는데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귀가 길에는 늘 공포에 떨어야 했죠.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제 바로 위에 언니가 연대에서 가까운 홍대 미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언니가 학교로 저를 데리러 오곤 했죠. 라며 너무 인기가 많아서 무섭고 고달프기까지 했던 학창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연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백지연은 나중에 임상학을 더 공부해서 정신과 의사가 될 계획이 있었고 유학을 가려고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외신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때 백지연은 당시 50대이던 미국의 바버라 월터스나 다이안 소이어 같은 여성 앵커들이 당당하게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학을 준비 중이던 대학 4학년 시절 백지연은 방송사들이 공채 아나운서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시험에 도전하게 되는데 어차피 여의도로 가는 김에 시험을 다 봐보자라는 생각으로 백지연은 MBC와 KBS 두 곳을 모두 지원했다고 하죠. 그런데 몇 명 뽑지도 않는 시험에 좋게 2,000명은 몰려들었고 백지연을 제외한 모두가 소위 신부 화장에 한껏 멋을 부리고 왔다고 합니다. 당시 백지연은 어차피 유학 준비 중이라 꼭 붙어야 한다는 절박함도 없었기 때문에 평소 입던 대로 청바지에 언니에게 빌린 정장 상의를 입고 노메이크업으로 시험장에 갔다고 하죠. 그때 백지연은 다른 지망생들을 보면서 속으로 나는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지망생들은 백지연을 보면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1987년 KBS 15기 공채 아나운서로 뽑힌 오영실 전 아나운서는 당시 백지연과 함께 KBS 아나운서 시험을 치렀는데 백지연 때문에 긴장해야 했던 당시 상황을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가 KBS 필기시험을 볼 때 바로 제 앞에 백지연 씨가 있었어요. 그때 백지연 씨는 연대 브룩쉴즈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면접 때 백지연 씨와 함께 옆에 서게 되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KBS는 최종 면접에 1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누가 서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렇게 필기시험을 보고 저는 집에 와서 울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나는 걔 때문에 망했어. 걔는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쭉쭉 빵빵이야. 라고 엄마한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따지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최종 면접 때 저희 엄마가 솜으로 호빵 2개를 직접 만들어서 제 가슴에 찔러주더라고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최종 면접을 보러 갔는데 백지연 씨가 안 왔어요. 알고 보니 MBC에 스카우트 돼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인생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싶었죠. 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아나운서 지망생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꾸미지 않아도 자체발광 빛났던 백지연은 MBC 입사 실기시험에서도 면접관들을 놀라게 하며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게 됩니다. 실기 시험 당시 조명이 터졌고 다른 지망생들은 모두 깜짝 놀라했는데 백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반응으로 계속해서 카메라를 보며 아나운싱을 했던 것이죠. 당시 면접관들은 백지연 씨는 안 웃었네. 라고 물었고 이에 백지연은 방송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놀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해서 면접관들의 탄성을 자아냈다고 하죠. 그렇게 강력한 인상으로 23살에 MBC의 러브콜을 받고 입사하게 된 백지연은 입사하자마자 불과 5개월 만에 MBC 첫 여성 메인 뉴스 앵커 자리를 꿰차며 또 한 번 방송가를 놀라게 했습니다. MBC의 러브콜을 받던 당시 백지연은 나한테 내가 모르는 어떤 능력이 있나 보다. 앵커의 꿈을 50대 정도에 이루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수습사원이던 자신이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방송국의 간판 뉴스 앵커 자리를 꿰차게 됐으니 그야말로 얼떨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백지연이 뒤에 엄청난 백이 있어서 저 자리를 꿰찼다는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그런 수군거림은 곧 사라졌다고 합니다.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 방송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실력이 없으면 절대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만 해도 MBC 9시 뉴스는 시청률이 엄청났었고 그렇게 백지연은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 보니 23살에 갑자기 벼락스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백지연은 30년을 앞당겨 꿈을 이뤘고 주변에서 잘한다고 인정까지 받으니 정말 행복하고 신기했다고 고백한 바 있죠. 그런데 이런 화려한 성공 신화 뒤로 백지연은 늘 고독했다고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출근해서 남들은 다 퇴근하는 시간, 자신은 방송국에 남아 9시 뉴스를 진행하고 매일 밤 11시에 퇴근을 했으니 사생활이라는 건 전혀 있을 수도 없었고 어린 나이에 갑자기 큰 주목을 받으며 지내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숨이 막히기도 했다고 하죠. 게다가 MBC에서 여성 메인 앵커는 자기가 처음이고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입장이다 보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거나 상담할 수 있는 상대도 없어서 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고 그렇게 혼자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고독한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백지연은 9시 메인 뉴스 앵커로서 8년 3개월 일하는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우며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20대를 보냈지만 대신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인 20대는 그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일만 하면서 보낸 백지연은 31살인 1994년 로이터 통신 장학금을 받아 영국으로 1년 동안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옥스퍼드 공학 박사 출신인 강모 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죠. 남들처럼 20대 시절 평범하게 연애도 많이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성을 보는 눈도 키워야 나중에 이 사람이 나랑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나와 잘 맞을 사람인지 대충 가늠이라도 할 수 있는데 백지연에게는 그런 기회들이 부족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이 각자 서로에게 쉽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백지연은 1995년 10월 영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뉴스데스크로 복귀했다가 아들을 임신하면서 1996년 만삭의 몸으로 9시 뉴스에서 하차하고 1998년 성격 차이를 이유로 강 씨와 합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백지연의 나이 35이었죠.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기만 했던 백지연의 화려한 인생에도 이때부터 크고 작은 시련들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강 씨와의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백지연이 낳은 아들이 강 씨의 친자가 아니고 방송국 고위 간부의 아들이라는 찌라시성 루머가 미국의 한 교포신문 발행인의 글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고 일부 국내 일간지에서 이 루머를 사실인 양 일면에 대서특필한 것이죠. 당시 상황에 대해 백지연은 과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저에 대한 루머가 한 스포츠 신문 일면에 기사화된 이후 죽음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어요. 모 방송국 9시 뉴스가 소문을 사실처럼 보도하기도 해서 친정어머니가 쓰러지기도 하셨죠. 졸도한 어머니 옆에서 저희 아이 혼자 공포에 질려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옆집 부인이 저에게 전화로 알려왔을 땐 정말 세상에 대한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있어서 견뎌낼 수 있었어요. 라며 울분을 토했죠. 그렇게 백지연은 이 루머를 만들어낸 교포신문 발행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백지연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불식시키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전 남편 강 씨를 친자 확인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전 남편이 재판에 출석해서 내 아들이 맞다라고 확실하게 한마디만 했으면 루머가 쉽게 정리될 수도 있었지만 전 남편 강 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백지연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후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하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생각에 전 남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백지연이었지만 루머의 최대 피해자인 아들에 대해 아빠가 직접 나서서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모호한 태도로 루머를 더 키웠다는 생각에 백지연은 처음 루머를 만들어낸 사람보다 전 남편에게 더욱 큰 분노를 느꼈다고 하죠. 백지연은 전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떠한 이유로도 해명이 안 된다고 봐요. 결혼은 최악의 선택이었고 불행했어요. 하지만 이혼으로 불행의 연장을 막았고 후회는 없죠. 이번 사건으로 이혼이 잘한 선택임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라며 그동안 전 남편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태도를 바꾸고 전 남편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버지로서의 권리도 포기해야 한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아들에 대한 전 남편의 친권상실 선고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백지연은 회사를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독립했던 시기였고 다시 MBC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야심차게 진행하던 토크쇼 백지연의 백야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친자 확인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백지연은 5개월 만에 토크쇼 진행에서 하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결혼을 악몽으로 기억하게 된 백지연은 전 남편과 이혼 후 3년 만인 2001년 국제금융인 송모 씨와 재혼했지만 결혼 6년 만인 2007년 송 씨와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백지연은 과거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세상에는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며 자기에게 사랑은 F학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성을 보는 눈은 없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렇게 두 번의 이혼 이후 철저히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았던 백지연은 TVN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 백지연의 끝장 토론 시즌 등을 진행하면서 시사교양부문 MC로 활약했으나 2013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또 한 번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백지연의 석사 논문이 대거짜 기피된 표절 의혹이 있다며 연세대의 조사와 검증을 요구한 것이죠. 학교 측의 조사 결과 백지연의 논문은 연구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의혹에서 벗어났지만 백지연은 당시 시즌2 제작 예정이었던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가 폐지되는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유명세와 함께 불복진 개인사를 동시에 경험하며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게 된 백지연은 2015년 MBC 입사 동기인 안판석 PD의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어에서 재계 2위 재벌가 사모님 역할을 맡으며 연기자로도 변신을 하게 됩니다. 백지연은 첫 연기 도전에도 어색하지 않은 발음과 표정을 선보이며 도도한 재벌가 사모님 역에 찰떡이다 라는 호평을 받았죠. 이처럼 백지연은 왠지 실제 성격도 도도하고 까칠할 것 같고 엄청난 금수저 집안에서 고생 한번 안 해보고 공주처럼 자랐을 것 같은 깍쟁이 이미지이지만 실제로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막내딸이고 의외로 낯가림이 심하고 쑥스러움도 잘 탄다며 어렸을 때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학교에서 말을 거의 안 했더니 남학생들이 벙어리라고 놀리기도 했고 대학교 때는 돈이 너무 없어서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다며 과연 다음 학기는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졸업은 할 수 있을까? 라는 경제적인 압박감에 늘 시달려야 했었다고 하죠. 백지연은 과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라고까지 하긴 조심스럽지만 제가 평범한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신앙의 힘 덕분이에요. 신앙과 함께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설득이었어요. 세상엔 나밖에 믿을 것이 없다. 내 안에는 파워가 있다. 내 안의 능력이 나를 결코 쓰러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기 설득이 크고 작은 고비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웠죠.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백지연은 여러 책을 통해 나 대신 꿈을 이뤄줄 사람은 없으니 남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대신 일단 내 생각을 정리해보자 라는 자신의 다짐으로 바꾸고 남이 보는 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백지연은 과거 한 방송에서 늘 애틋하기만 한 아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까지는 좋은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나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연인과도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세상은 변할 수 있지만 제 아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선택을 하건 어떤 일이 생기건 엄마는 늘 자기를 믿어주고 늘 후원해줄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믿게 해주는 것.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자기 편이 있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 목표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유명인 엄마로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홀로 키우며 가슴앓이도 많이 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 보란 듯이 더 열심히 더 씩씩하게 살았을 백지연이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 이제는 다 자라서 장가를 간다고 하니 그야말로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백지연의 아들은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처녀와 다음 달 6월 2일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지연의 아들 강인찬은 최근 미국 유수의 디자인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2년 전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처녀 정지수와 교제해왔다고 합니다. 정몽원 회장의 아버지인 정인영은 HL그룹 초대 회장으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동생입니다. 정몽원 회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김월기 여사의 영향으로 교회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정몽원 회장의 장녀인 정지연 역시 교회에서 만난 전 현대중공업 회장의 아들 이윤행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한간에서는 독실한 크리스찬인 백지연의 아들 역시 교회에서 정지수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백지연의 인생에도 웃을 일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